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컴플렉스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작년에도 하나은행에도 이거 나왔죠. 하나은행에 뭐라고 나왔었냐면요. 성격, 적성, 인간관계 등 본인이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며 극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서술형으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항목 나왔을까요? 왜 이런 항목이 요즘 자꾸 등장합니까? 하도 극복한 것만 적으니까요. 좋은 면만, 브라이트 사이드만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여러분 애를 쓰는 거고요. 상대는 뭐냐면 다크 사이드도 같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구장창 나는 무결점의 인간이라고 자소서에 자꾸 적다 보니까 지겹죠. 그런 글이 상대에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한 번도 이제 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애편지를 쓰는데 나 잘났다고 연애편지 쓸 사람이 몇 명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애편지 쓸 땐 그렇게 안 쓸 거예요. 나 잘났으니까 나하고 사귀고 싶어. 그럼 받는 사람 뭐라 그럴까요? 뭐 재수 없어 이렇게 이제 재수 없어 하고 버리겠죠. 아니 근데 여러분은 왜 주구장창 무결점의 인간이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단점을 물어보죠. 그래서 주구장창 단점을 물어봅니다. 단점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한테 단점 왜 물어보죠? 못나면 떨어뜨리라고요? 극복 못했으면 떨어뜨리려고? 아닙니다. 단점을 물어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하면 나한테 불리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실수는 다 합니다. 단점들도 다 있고요. 수학 못하는 애들도 있고 공간지능이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손님하고 버벅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누군가는 또 다른 장점들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직 생활에서요. 왜냐하면 그 불리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만 조직에 들어오면 뭐 사고 치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책임자한테 와가지고 과장님 저 오늘 사고 크게 쳤어요. 야 뭐냐? 물론 그때 혼나겠죠. 야 뭐 정신 뭐 어디다 두고 일을 이따위로 하고 있냐고 이제 혼이 크게 나겠죠. 크게 나더라도 그거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점을 계속 물어보죠. 불리한 걸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은 불리한 거는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단점이 하여튼 취준생 50%의 단점은 거의 그거예요. 뭐 너무 꼼꼼해서 일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극복하는 게 우선순위를 두고 극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애들 뭐 상상 뭐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요.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어요. 뭐 초등생 일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끼리 또 스터디 해가지고 그게 말이 된다고 굉장히 또 즐거워해요. 야,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있구나 이제 뭐. 아니 무슨 일이 늦어지면 우선순위 실제로 정합니까? 여러분 누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한 10년 가까이를 프랭클린 플래너를 썼었어요. 프랭클린 코비에 제가 연수 담당을 할 때 그 당시 이제 소중한 것 먼저 하기라는 교육을 직원들에게도 시켰고요. 그 시키면서 이제 플래너를 쓰는 것도 있었는데 우선순위를 쓰는 사람은 뭐냐면요. 일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일이 복잡하고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일들을 전부 분배를 해야 돼요. 뭐냐면 이건 위임. 나 지금 일 못하니까 이건 딴 놈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럼 밑에 대리 얘한테 이제 야 이건 네가 해라. 내 이것까지는 시간 안 돌아간다. 위임할 거는 위임도 시켜야 되고요. 소중한 거 어떤 것들 이거는 반드시 내 손으로 무조건 방향을 잡아야 되는 소중한 것들은 소중한 것대로 있습니다. 급한 것들도 있어요. 급한 것들은 이것도 위임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이거는 급한 것을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고 뒤로 미루든지 그래서 앞에 전부 표시합니다. 뒤로 적으면 딜레이 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거 오스라이즈 시키는 것들은 아예 이제 위임 처리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전부 앞에 알파벳이 다 적혀 있어요.
그렇게 일 처리를 하는 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을 처리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부족하면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본질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안 해보면 자소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돼 있는 것을 뺏기게 되면 여러분께 아닌 상태로 돼 있어서요. 그러면 면접 가면 이제 저 같은 애들 만나면 이제 그냥 틀립니다. 예, 그냥 틀려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우선순위 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야, 우선순위 뭐 어떤 거 먼저 한다. 그러면 그럼 어떤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럼 제가 이제 했던 옛날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고 또 물어보겠죠. 틀려요, 그냥. 예. 그래서 자소서를 적을 때, 이 한 번만이라도 정말 깊이 고민하고 내가 쓴 글은, 면접장에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글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수영장에서 허부적허부적 되면서 연습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연습해야지만 여러분이 늡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극복 컴플렉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뭐 어떤 게 컴플렉스일까요? 어떤 게 컴플렉스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되짚어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열등감 가진 거 있는지. 내가 열등감을 가진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디캡,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슬럼프 같은 겪은 적이 있으면요. 그 슬럼프 원인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슬럼프 오는 구간들이 항상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컴플렉스라는 게 대충 답이 나올 겁니다. 이 컴플렉스로 바꾼 것도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왜 단점이라고 안 적고 컴플렉스라고 적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지겨우면 단점이라고 적어 놓으니까 그냥 너무 꼼꼼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이게 이제 단점이니까요. 애들 이렇게 내놓으면 또 주구장창 그것만 들고 올 거니까 제발 못난 부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적어서 그걸 가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보완한 게 아닙니다. 보완 못 해요. 사람 여러분 뭐 은행에 있는 저 현직자들 뭐 다 보완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도 맨날 터집니다. 예. 부장은 오늘도 아마 터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퇴근 못하고 아마 터지고 있을 거고요. 부장이 터지면 그 밑에 부부장, 그 밑에 뭐 차장, 과장, 뭐 줄줄이 또 터지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뭐 보완 못해서 맨날 터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극복 못하는 것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 이 무대 울렁증, 그러니까 발표, 무대 울렁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적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연습해야 되거든요. 사람 앞에 나서서 눈 이렇게 마주치면서요. 이야기하는 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그냥 안 돼요. 처음 나오면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아마 어딘가에 가서 좀 강당에 가서 강의를 하라라고 하면 처음 알고 있는 지식인데도 올라가면 그냥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그럼 뭐 무대 울렁증 적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저기 좀 이 당황하면 말이 이제 이 말을 더듬는다라고 적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실제로 상황이 그러면 적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치명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치명적이다. 예. 치명적인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은행에 갔는데 직원이 있는데 참 성실해 보여요. 근데 뭐 말도 뭐 그렇고 곧잘 하는데 조금 이렇게 당황스러우면 말을 좀 버벅버벅 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은? 아니죠. 그냥 사람입니다, 그게. 그게 사람인데, 그게 왜 치명적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이 취준생들이 하는 뭔가 치명적이다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런 치명적인 것들을 듣고 왔는지, 예,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치명적이에요. 예,
이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 기업은행 다니는 학생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말을 더듬었는데 그 면접할 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왔었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는 나이스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스터디 가면 애들 다 말 잘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때 뭐였었냐면 그 자기소개가 3분, 그 당시엔 3분짜리 자기소개나 그랬어요. 기업은행 들어갈 때 뭔가 시간을 3분이나 주고 미리 자기 PR 해오라고 다 시켰는데 4분 PR인가? 그걸 이 1차 면접장에서 이제 시켰었어요. 그 해에 들어갔던 친구인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얼굴 벌게지는 거고요. 예, 말 어버어버하게 더듬었었고. 그래서 정말로 이 대본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어 던졌더라고요. 보니까 하도 안 되니까, 제하고 연습하다가도 안 되니까, 집어 던졌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괜찮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오히려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나한테는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왜 자꾸 그걸 신경 쓰느냐. 근데 스터디 가면 자기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딱 나오는 그건 컴플렉스일 뿐인 거예요. 내가 볼 땐 오히려 네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 보고 그 말 더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말 더듬어라 그랬어요. 지금처럼 땀 삐질삐질 흘리고 말 더듬으면 붙여줄 것 같은데 내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후기가 적혀 있는 게 뭐냐 하면 확실히 말 잘하는 애를 뽑는 것 같지는 않더라. 이게 저거였었어요. 실제로 그날도 말을 좀 더듬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말 잘하던 애들은 다 떨어지고 1차 면접에서 자기는 어쨌든 버벅버벅 됐는데 뭐 기업은행 인턴도 안 했었어요. 버벅버벅 됐는데 붙는 거 보니까 말 잘하는 애를 뽑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치명적인 것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취준생으로 치명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뭐 도벽이 있다든지요. 예. 그다음 막 사치벽 이런 것들, 이 금융회사인데 사치벽이 있다든지 뭐 낭비벽, 예. 돈 개념이 없다 뭐 이런 거는 치명적이긴 해요. 예. 그 이외에는 웬만하면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명적이냐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 나는 친구가 있느냐로 이제 되물어 보면 돼요. 친구가 있으면 치명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치명적이면 친구가 다 떠났어요. 이미 그 옆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옆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몇 명이 붙어서 맨날 같이 낄낄대고 논다 그러면 여러분의 단점은 절대로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가지고 컴플렉스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